네, 안녕하세요. 손푸망입니다. 네. 이번에 최근에 오픈된 데이터 맵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맵 기능은 제가 두 가지의 포커스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역 분석을 지도 베이스를 훨씬 입체적으로 빨리, 훨씬 더 단축해서 빨리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중에서 나와 있는 프로테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위주로 사실 조금 개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을 원래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차트 베이스로 이렇게 지역별로 하나하나 눌러서 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도에서 지리적으로 어디서 지금 흐름이 오는지, 어디에 지도에서 어디에서 어떤 지역들이 매물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도 베이스로 조금 알고 싶어서 사실 요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만들었습니다.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요렇게 저는 사실 요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의도나 사용 방향들을 잘 모르고 요렇게 사실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제 날카롭고 성능 좋은 도구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더 잘 알려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요 두 가지 포커스를 둬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데이터 맵에는 제가 이제 제 강의 자료인데, 지역을 이렇게 분석하고 흐름을 분석하는 데는 절차가 있고 순서를 베이스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큰 흐름부터 이렇게 보면은 지역 시장 분석해서, 시장 분석이라는 게 뭐 경제 지표라든지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해서 고할지 스탑할지 보고, 그리고 인제 지역 선정을 하고, 지역 선정하고, 그 안에서 또 입지 분석을 하고, 그 안에서 흐름이, 그 지역 안에서 흐름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고, 또 이렇게 이제 흐름이 왔는데 보니까 너무 사실 흐름이 많이 흘러갔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 순환하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아파트 분석까지, 흐름이 괜찮다고 하면 아파트 분석까지 들어가서 사실 아파트별 입지, 지역별 입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그래서 오늘 사실 포커스에서 말씀드린 거는, 데이터 맵에서 포커스할 거는 지역 분석을 지리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그 지도 안에서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는 것, 그리고 그 지역을 어떻게, 지역 분석을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지도에서 어떻게 조금 쉽게 파악하는지, 그 방법에 만 포커스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막 지역 분석 보고서를 쓰시는데 80% 이상 90% 이상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사실 그게, 사실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흐름은 변동성이 큰 거고 입지는 변동성이 크지 않거든요. 결국 가격이라는 거는 변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사실 흐름을 훨씬 더 트렌드하게 따라가는 분석을 하는 게, 그게 돈의 흐름이고, 그게 저는 투자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거주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10 년, 15 년, 20년 사시는 분들은 입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거주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가 있고, 결국 입지가 좋은 곳들은 길게 보면 훨씬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실거주자랑 투자자가 보는 관점의 차이가 틀린데, 많은 분들이 사실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실거주자의 눈으로 시장을 분석하시기 때문에 아마 입지 분석에 많은 시간을 쏟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 분석하고 입지 분석할 때 요런 것들, 지역 현황, 그리고 뭐 지리적인 위치, 생활권, 인구, 뭐 도시 기본 계획, 소득, 직장,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 그죠? 마트, 환경, 뭐 백화점이 어디 있는지, 대형마트가 어디 있는지, 병원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학군이 어디가 좋은지, 학원이 어디가 많은지, 입주 물량이 어디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급지가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가격이 싼 지역인지, 그죠? 요런 것들 많이들 분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석 다 해서 임장 가기 전에 임장 지도로 이렇게 아파트별로 시세 지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실 쭉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 거는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에 시간을 쏟을 바에는 이거는 빨리 끝내고, 흐름 분석, 시장의 방향에 대한 분석,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 80-90% 시간을 쏟으시고, 입지 분석에는 10% 정도만 사실 시간 쏟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 맵 기능을 만든 이유들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 맵 기능들이 만든 이유가 사실 입지 분석을 빨리 끝내고 되자는 거예요. 지리적인 어쨌든 입지 분석을. 그전에는 사실 선포망에서는 제가 차트나 흐름 분석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데이터들을 다
정리를 해 드렸었죠. 이렇게 보시면 입지 분석이라는 거를. 예, 이렇게 사실 정리를 해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리적으로 접근성 같은 것들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는 지도 보시면 이제 보시면 여기 뭐 소득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 병원이 어디 있는지 그 뭐 백화점이 어디 있는지 대형마트가 어디 있는지 공급이 어디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원래는 표나 차트로 다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런 것들을 한 번 더 더블 체크로 또 지도에서도 어디에 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지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제 입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빨리 보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요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입지 지역 분석, 지역에 대한 분석들을 지리적으로 한 번에 어떻게 빨리 하느냐고 요 위쪽에 보시면 요렇게 제가 아파트 시세라고 되어 있는 것들 요 파란색으로 조금 되어 있는 것들은 흐름을 어떻게 지역에서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들에 포커스를 조금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 분위지도라든지 매물의 흐름들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매물이 어디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어디가 지금 매물이 많고 어디가 뭐 이제 그런 것들 그 매물 공급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도에 나타내려고 의도로 그게 결국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보려고 만들었던 거고 고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지 분석, 지역 분석 기능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학원은 꼭 체크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서울이라서 학원을 이렇게 체크하면 강남, 대치동, 이쪽 강남 쪽에 이렇게 많은 학원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편중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뭐 지역을 이렇게 경기도로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경기도에는 분당이랑 요쪽 이렇게 많이 어디가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어디가 많은지 제가 지금 상위 20곳만 이렇게 디폴트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사실 뭐 동별로 어디가 학원 수가 몇 개가 있는지 다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가 학군이 좋고 학원이 많은지 그렇게 이제 포커스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로 이렇게 바꾸면 학원 분포는 꺼 볼게요. 이렇게 바꾸고 이제 학원을 켜 놓은 상태에서 학군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초등학교는 일단 꺼 볼게요. 학군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보시면 예. 지금 뭐냐면은 중학교 학군 중에 특목고 자사고 진학생 수랑 고등학교 학군은 서울대 의대 진학생 수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렬을 해 놨습니다. 예. 보시면 학원을 일단 끄면 요렇게 보시면 강남 쪽에 이렇게 보시면 강남 쪽에 다 편중돼 있죠. 휘문고 이렇게 요약 버튼을 끄면 자, 휘문고가 중학교 한번 꺼 보겠습니다. 초록색이 이제 고등학교 학군이거든요. 휘문고 의대 225명. 1위고 그다음 이제 사실 요렇게 조금 2위가 다른 지역에 있나 보네요. 2위가 여기 있네요. 강서고. 여기가 강서고 119명. 요렇게 서울대 의대 많이 보낸 순서대로 1, 2, 3, 4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사립이네요. 그죠? 사립으로 요렇게 사립은 사립이라는 표시가 돼 있고 이거를 사실 제가 조금 지도 베이스로 보는 게 어떤 것들이 특화되어 있냐면 지금 상위 20%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지도를 이렇게 좁히면 이 지도를 좁힌 범위 내에서 1, 2, 3, 4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전국이 나오는 거예요. 전국. 이렇게 보시면 고등학교 학군 중에 서울대 의대 많이 보낸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요렇게 보면 대구 여기는 대구죠. 경신고가 4위네요. 110명. 이게 이제 2022년 기준인데 어쨌든 그다음 이제 1위가 저는 서울일 거라 생각했는데 전주입니다. 여기 전주의 상산고가 226명. 전주도 학군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전주가 고등학교 상산고 1위고 그다음 2위가 휘문고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사실 보시면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서울이랑 전주랑 대구가
대표적인 학군지 중에도 하나긴 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포항인 거고 포항제철고. 이제 뭐 요 고렇게 사실 쪼끔 보시는 게 되게 다른 플랫폼들보다 특화돼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중학교 학군으로 요렇게 특목 자사고 진학생 수로 요렇게 바꿔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상위 5%만 요렇게 필터해서 보면 1%만 할까요? 중학교는 워낙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포항제철 중학교가 1 위네요. 특목고 116 명. 요렇게 사실 뭐 요거는 탕정인가 봐요. 탕정중학교. 요렇게 사실 쪼끔 한 번에 사실 볼 수 있도록 특화돼 있습니다. 요렇게 특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학군을 요렇게 본 거고요. 본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직장으로 요렇게 가면 직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직장을 요렇게 누르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예, 여러분들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까 학군 요렇게 봤고 직장 일자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직장 일자리 요렇게 보면 일자리가 서울에 일자리가 어디가 많나 모르시는 분들 요렇게 좁혀 보면 요렇게 상위 10 서울에서 일자리 많은 곳 상위 10 곳만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그러면 보면 강남 쪽에 뭐 편중되어 있고, 그다음 어디냐? 여의도 쪽에 편중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들은 이제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 이게 일자리도 많은, 이게 일자리라는 게 사실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정말 시급 낮은 공장 일자리만 많다고 해서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요렇게 보시면은 어떤 회사가 있고 마우스를 요렇게 올리면 LG전자가 있고 LG디스플레이가 있고 국민은행, 서울이니까 워낙 좋은 회사들만 요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기업 10개만 여의도동에 있는 상위 기업 인구 이제 직원 수 많은 순으로 요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직종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어떤 직종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은 대부분 잘 알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전주 같은 데 한번 가 볼까요? 우리가 뭐 지방을 잘 모르니까 전주 같은 데 갔는데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어디가, 이렇게 보면 어디가 일자리가 있고 요 지역 경계 한번 켜 볼게요. 지역 경계를 한번 탁 키면 여기가 직장을 딱 끄면 덕진구고 완산구 요렇게 되는데, 전주의 덕진구 완산구가 되는데, 직장을 요렇게 딱 켜 보니까 요렇게 보니까 완주군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여기도 일자리가 많구나. 그게 뭐 안전공사, 국립과학원, 식품연구원 뭐 요런 것들이 공공기관들이 요런 군에 완주군에 요렇게 많구나. 요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 사실 요쪽에 완주군이 요쪽 일자리거든요. 요쪽 일자리. 그리고 여기 이제 새로 생긴 혁신도시 쪽에 그다음 만성동 쪽에 일자리가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엄청나게 크게 있구나. 여기도 이제 공단 쪽 일자리고 공공기관 일자리구나. 왜냐하면 혁신도시니까.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아실 수 있고, 그거와 다르게 이제 다른 일자리는 요쪽은 금암동 쪽 일자리는 은행이랑 뭐 이런 캐피탈 쪽, 대학교 쪽 일자리가 많구나. 요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아예 그런 공장 도시들 요렇게 가 보면, 예를 들면 경북의 뭐 구미 같은 데 한번 가 볼까요? 구미 같은 데 가면 일자리가 요 공단동에 일자리가 편중돼 있죠. 그죠? 공단동에 일자리가 편중돼 있고, 요런 데 보면 반도체 제조업, 전구 조명제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LG랑 관련된 디스플레이 쪽, LG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그런 산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시스템 주식회사 뭐 부품 회사들이겠죠. LG 뭐 요런 애들 요렇게 있구나. 요런 것들을 딱 한 번에 사실 아실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까지 요렇게 받고 온 김에 뭐 상가, 뭐 구미는 워낙 작으니까 상가 요렇게 누르면 사실 홈플러스랑 이마트, 스타벅스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뭐 전통시장이 어디 있는지 요렇게 나타날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구미 말고 옆에 있는 대구로 한번 가 볼까요? 요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워낙 많으니까 요렇게 끄고, 이제 실제로 내가 분석하려는 지역 근처에 이제 시장들이 어디에 있는지 요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상가 를 한 번에 요렇게 파악을 하는 거고요. 병원을 요렇게 하면 이제 실제로 병원들이 나옵니다. 병원도 보면 종합병원이 있고 상급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만 켜 보면 이런 거의 대학교 병원들 있죠. 의사가 이렇게 400명, 300명, 300명씩 되고, 상급 종합병원이랑 종합병원이 나뉘는 게 그 진료하는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상급 종합병원들이.
대학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 병원에서 안 된다. 대학병원 가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급 종합병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로 한번 가 보면 상급 종합병원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사가 많은 순서대로 번호를 이렇게 매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1 위가 제일 많은 곳이 서울 아산병원. 아산병원 제일 유명하죠. 그죠? 누가 뭐 사실 암 걸렸다 이러면 다 서울 아산병원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2등 서울대병원 요렇게 있는 거고, 종합병원은 꽤 많죠. 이렇게 보면 종합병원들은 꽤 많고, 그리고 이제 일반 병원은 어 워낙 많아서 지금 제가 서울을 지금 일반 병원을 눌러서 워낙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지역들로 한번 가 볼게요. 나왔었는데, 예. 예. 일반 병원을 요렇게 누르면 일반 병원이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 분석하려는 곳 주변에 요렇게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일반 병원이 예. 어디에 있는지 요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원 같은 것들을 요렇게 빨리 파악을 하는 용도고요. 그리고 인제 인구 요렇게 보면, 저는 사실 인구는 다른 것들보다 사실 쪼끔 중요도가 떨어진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래도 인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인구 구조가 사실 조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이 어디에 사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에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매번 임장 가면 소장님들한테 "소장님 여기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사나요?" 그래서 막 유모차 많은지 보고 자전거 대수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손품망이니까 손품으로도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연령별 비중으로 요렇게 지금 옵션을 해 놨는데, 연령별 비중 말고도 인구수로 인제 실제로 인구가 어디에 많은지 요렇게 보면은 달서구, 수성구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뭐 경기도로 가 볼까요? 경기도로 어 이렇게 가면 1 등이 수원시, 그다음 2 등이 용인시, 뭐 이쪽에 1, 2, 4 등이 많으니까 이쪽에 지금 경기도 쪽에는 인구가 구별로는 가장 많이 몰려 산다는 거예요. 몰려 산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인구수가 아니라 저는 이제 사실 요거를 보고 싶었어요. 연령별 비중. 연령별 비중을 요렇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제 의도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 있고, 제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취약입니다. 취약이랑 4050 들이 이제 많은 비중이 높은 비중. 예를 들면 취약이라는 게 학교 다니는 애들이랑 4050 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애를 데리고 사는 학부모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고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초등학교 이제 30 대는 결혼을 빨리 했다고 치면 애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그죠? 초등학생이거나 아니면 미취학이거나, 미취학이거나.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정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거의 잘 못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잘 못 가요. 그 동네 안에서만 놀고 애들 친구나 이런 것들 학교 공부 때문에, 그죠? 이제 그래서 그쪽들은 수요가 어떻게 보면 세다는 거예요. 수요가 센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집도 잘 안 나고 정말 입주 물량이 없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것들을 빨간색으로 표현했고, 조금 젊은 인구들이 몰려 있는 것들은 요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했고, 어르신분들이 많은 것들은 요렇게 회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부분 학군지가 요렇게 취약이랑 4050 세대가 많이 삽니다. 여기 보시면 서초구, 강남구, 양천구, 그죠? 목동, 양천구, 뭐 이렇게 분당, 요렇게 연수구, 송도, 영수구, 요렇게 요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대구로 가 봐도 이렇게 보시면, 그쵸? 수성구, 만촌동, 범어동 요쪽에 취약이랑 4050 세대가 많이 모여 살고, 그다음 월성동에 많이 모여 살고, 이제 나머지 지역들 시내 쪽은 젊은 인구들이 요렇게 모여 살고, 요렇게 이제 이런 공통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도만 사실 딱 요렇게 옮겨 봐도 그거를 그 이 그 도시가 그 도시에 어떤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 살고
학부모들이 어디에 몰려 사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시면 요렇게 예를 들면 서울로 다시 한번 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서울에 관심이 어쨌든 많으시니까 요렇게 보면 종로나 이쪽은 어르신분들이 많이 모여 살죠. 그리고 이 밑으로 보면 강남은 대부분 이렇게 학부모 사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제가 그래서 연령별 인구 비중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서초구 지금 반포 3동인데 반포 3동인데 보면 취약이랑 4050 세대가 51%입니다. 엄청 높죠. 50%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4050이랑 취약 인구들, 요 인구들이 요렇게 보시면 합산이 된 거예요. 이제 요런 용산구 남영동 요런 데 가면 보시면 60대 이상이 35%입니다. 60대 이상. 나이 많으신 분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애들 다 키우고 뭐 있거나 그런 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런 곳들은 인구수가 팍팍 줄어듭니다. 세대수도 줄어들고 인구수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보면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조금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난 지역들이 꽤 많아요. 공통점을 보시면. 이거 2030이 사는 지역들은 인구랑 세대수가 또 이렇게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를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지역들 보시면 그죠? 인구랑 세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 뭐 대구 인구수 계속 많이 줄고 있지만 이렇게 인구수가 꼬꾸라치는 지역들을 있고, 그죠? 인구수랑 이렇게 꼬꾸라치는 지역들이 있고, 2014년부터 보시면 30%가 인구가 빠졌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고, 60대 노인분들이 많은 지역들, 노인분들끼리 어떻게 모여 사는 거죠. 이런 지역들 인구 엄청나게 빠지죠. 노인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들. 그런데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들은 이렇게 보면 인구랑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이런 지역들은 조금 덜하고 세대수는 늘어나고 인구는 그래도 주춤하고,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런 지역들은 인구들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그죠? 여기 수성구 범물동이지만 인구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이제 그런 공통점을 요것만 봐도 이 지역이 지금 이 동네가, 그러니까 대구 전체, 뭐 부산 전체, 서울 전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양극화됩니다. 이 인구가 줄어들면 인프라가 못 받쳐주기 때문에 인프라가 받쳐주고 인프라가 받쳐준다는 건 뭐냐면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 가는 곳들은 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노른자가 더 탄탄해질 거거든요.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하셔야지, 인구가 줄어든다고 다 죽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핵이 떨어지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조금 생각을 디테일하고 차별화해서 사실 이제는 지역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 어디로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몰리는가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도 지금 노인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산 안에서도 이렇게 그죠? 색깔이 탁 나눠집니다. 이렇게 노인분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 인구도 엄청 빠지죠.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그에 비해서 훨씬, 그죠? 이런 지역들 인구가 오히려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57%가 늘어났어요. 2014년부터. 그죠? 이 보세요. 2030 세대 젊은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안에서도 동별로 이제는 양극화가 되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지역 분석을 하시면 좋겠고, 지역 전체가 이렇게 한 번에 다 같이 무너진다, 그런 인구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먼 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인구고.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제가 넣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는 기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넣은 겁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도 문제고,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노동력을, 생산성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산성은 올라가는 건 좋은데 거주 측면에서 애들 키우는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 어른들이,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서울 같은 지역들로 일로 가보면 외국인들이 어디에 모여 사냐, 이런 지역들은 사실 조금 불안하고 치안이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산동, 가리봉동, 영화에 많이 나온 도시죠. 그죠? 이런 지역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좁혀 보면 전국에서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어디가 제일 많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좁혀 보면 전국에서 어디가 제일 많냐 보면 동으로 지금 제가 해 놨기 때문에 어쨌든 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직 그건 당연히 마찬가지죠. 저도 사실 서울에 6년 7년 전에 살았을 때 음식점에 그 당시에만 해도 서울에는 워낙 많았고 그 당시에는 지방에는 사실 음식점이나 이런 곳 때 외국인 서빙하시는 분들이나 공장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지방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지도를 좁히시면 한 번에 요렇게 좀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소득 인구를 한번 끄고 소득을 한번 볼게요. 예, 소득을 지금 상위 10 곳, 소득을 많이 주는 거 상위 10 곳으로 해 놨는데 이것도 인제 사실 이렇게 좁혀 보면 전국이 보이는 거죠. 지금 1 등이 이 세종으로 나와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1 등이 근로소득이 1 위가 세종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2 등이 서울이고 3 등이 울산이고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회사 다닐 때는 근로소득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근로소득자가 아니죠. 실제로 종합소득자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으로 요렇게 보면 1 등이 당연히 서울이고 요렇게 그다음 부산이고 뭐 이제 2 등이 이제 종합소득으로 보면 대구가 2 등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돈 많다는 사람이 많다는 게 근로소득으로 돈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큰 손들이 여기 대구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이제 서울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대부분 강남 쪽에 있겠죠. 그죠? 종합소득 많으신 분들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거주지로 구분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이렇게 소득이 많나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쪽에 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산다. 근로소득으로 보면 쪼끔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근로소득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요렇게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이 지도 안에서 지금 소득이 높은 곳 상위 10 곳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뭐 전체로 하면 사실 너무 많고 의미가 크게 없으니까 원의 크기가 소득이 높은 곳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소득을 본 거고 뭐 이제 서울은 사실 어디가 소득이 높은지 대부분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예를 들면 다른 지역들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뭐 전주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강의도 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전주는 전주시 전체로 나오니까 요렇게 주변 지역들하고 보면 그래도 주변의 지역들 중에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요렇게 보면 전주가 근로소득이 제일 높네요. 예, 종합소득으로 봐도 1 위고. 예. 인제 이게 전주라는 곳이 소비도시죠. 소비도시고 산업도시가 아니고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요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소비도시가 이렇게 소득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고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제 소득을 고렇게 보시는 거고 깊이는 뭐냐 하면 깊이는 뭐냐 하면 자, 서울로 한번 가 볼게요. 서울로 한번 가서 기피 시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피 하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외국인 아까 그거랑 비슷한 의미로 선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애들 키우기 쪼끔 꺼려지는 동네 있잖아요. 뭐 어떤 거다? 융주점 융주점 많고 모텔 많고 장례식장 있는 거 요런 것들이 사실 대표적인 기피 시설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 몰려 있냐. 이 까만색으로 된 게 여기 이제 장례식장 위치거든요. 예, 장례식장 위치. 장례식장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으면 사실 쪼끔 많은 분들이 꺼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제 모텔이 많은 것들도 여기 빨간색이 모텔인데 모텔이 많은 곳들도 쪼끔 꺼리고 서울은 워낙 근데 상업시설 위주니까 예를 들면 충남 천안으로 가 볼까요? 충남 천안에도 그런 것들이 몰려 있죠. 이렇게 보면 충남 천안에 보면 여기는 아산이고 여기 보면 충남 천안 보면 보통 그래서 뭐 역 근처나 요런 데 있고 요 지역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면 지역 경계를 요렇게 누르면 지역 경계를 잠시만요. 동 단위로. 자, 요게 쪼끔 워낙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요거 쪼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동 단위로 하면 쪼끔 무거워요. 그리고 제가 이 지도를 너무 좁혀 놨기 때문에 시간이 쪼끔 걸릴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왜 켰냐 하면 어느 동에 그게 인제 그런 어떻게 보면 기피 시설이 많나 요렇게 사실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성정동 요쪽이랑 문화동 요쪽에 모텔도 많고 융주점도 많고 요렇게
예,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지역들은 동네 사람들이 '아 거기는 조금 애들 키우긴 조금 그렇다.' 고런 동네들이 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번 거리뷰를 한번 볼까요? 거리뷰를 이렇게 한번 눌러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이, 예, 이제 뭐 요런 원룸이랑 호텔, 모텔들 요렇게 밀집돼 있는 그런 여인숙, 모텔들 이런 곳들 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제가 기피 시설이 요렇게 안 가 봐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런 게임 요런 거. 그래서 고런 것들을 쪼끔 많은 분들이 인제 뭐 어디가 좋은지만 보는데 어디가 쪼끔 기피 시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 기피 시설 기능들을 요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학원, 학군, 직장, 상가, 병원, 인구, 소득, 기피, 시설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지도에서 찾아내는 방법들, 그죠? 학원, 환경, 그리고 직장, 소득, 인구 요런 것들을 한 번에 찾아내는 것들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요렇게 보시면은 요 빨간색으로 해 놓은 지역 분석하는 기능들, 지도에서 지역 분석하는 기능들 요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 분석을 입체적으로 빨리 분석하는 방법, 요거 1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2번 이제 위에 이제 파랗게 돼 있는 것들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익숙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분위를 누르면 요렇게 분위 지도가 나옵니다. 예, 분위 지도. 요렇게 보시면은 이제 분위 항목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매매가로 할 수도 있고 전세가로 할 수도 있고 연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요렇게 용적률 최고 층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은 분위 항목을 매매가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지역이 부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시세가 빨간 지역들이 매매가가 높은 지역들이고, 요렇게 가면 요런 지역들이 인제 낮은 아파트가 모여 있는 곳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인제 10년 차 이하의 어 오 500 세대 이상만 보고 싶다, 요렇게 하면 이제 필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호갱론에도 그런 분위지도 기능이 있지만 요렇게 디테일해서 필터해서 쪼끔 보는 기능들이 없어서 제가 사실 불편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전체로 해 놓고 이제 500 세대 이상으로 요렇게 보면 이제 보면 근데 다른 점들이 요렇게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할 때는 숫자를 표시하는 거를 라벨을 연식으로 해 놨습니다. 연식.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걸 왜 했냐면 비싼 아파트들인데 신축이 인제 이렇게 군집되어 있는 곳들이냐,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인데 비싼 거냐,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비싼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약간 덜 비싼 아파트들이 27 년, 28 년식들이 모여 있지만 오래된 아파트들이죠.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거의 10년 차 수준의 신축 아파트들이 제일 요렇게 몰려 있는 거를 요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요런 것들을 보면 이제 궁금함이 연식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용적률로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비싼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았는데 요렇게 보니까 아까 30년 차 된 아파트들 용적률이 200%, 250%, 용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아파트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서울을 연식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또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거를 연식으로 바꿔볼게요. 연식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상위 15% 이렇게 보면 서울에서 오래된 아파트 기준으로 상위 15%, 가장 오래된 15% 선에 들어가는 것들이 요 강남권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차들이냐? 40년, 48년, 44년, 45년 이런 식으로 몰려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최고 층수가 몇 층이고 10층, 12층 정도 되는 애들이고, 용적률을 보자니 200%, 200%, 200%뭐 요런 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간편하게 조금 빨리 보고 싶어서 이제 사실 요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기준으로 비싼 아파트들도 요렇게 이렇게 보면 상위 15% 비싼 아파트들이 요 한강 주변에 강남에 몰려 있구나, 요런 것들. 이제 우리가 서울은 다 잘 알지만 다른 지역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울산 같은 데 가 보면 요렇게 몰려 있구나. 상위 15% 아파트가 여기 있구나. 그죠? 여기 있고, 연식을 보자면 울산은 신축이 거의
있고 여기 비싼 아파트들이 여기 있구나. 이제 이런 게 사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으시면 지방 같은 경우 학군을 요렇게 켜보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학군 상위 10%만 딱 켜봐도 요 근처에 다 몰려있죠. 학군 좋은 것들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학원을 켜봐도 여기에 몰려있죠. 제일 많죠. 학원이 제일 많고. 뭐 그런 게 이제 공통점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게 학원이랑 학군을 켜보면 그 지역이 왜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있는지 다 아실 수 있어요. 아실 수 있고, 뭐 소득은 이제 사실 구 단위로만, 동 단위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남구고 울주군이고 하지만 어쨌든 남구가 제일 높죠.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으로 봐도 1등이고. 그러니까 이 남구 안에서 학원이나 학군이 몰려있는 곳들. 기피시설은 또 상권도 이렇게 사실 근처에 멀지 않고 이렇게 사실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기피시설은 우리 아파트 주변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이 아까 제일 좋은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 요 동네였잖아요. 그죠? 요 동네고 요렇게 사실 그런 유흥주점 술 있는 거는 요렇게 지적도를 켜보면 요렇게 상업지역에 요렇게 사실 몰려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쉽게 조금 파악하실 수 있겠죠. 내가 모르는 지역이라도. 그렇게 사실 분위지도를 사실 사용하시는 용도로 조금 접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레고처럼 만들었습니다. 레고. 이제 특별하게 정형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레고처럼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찾아낼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조금 찾아낼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제 방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매물은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사실 매물이 많은 곳들을 분위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제가 표시 항목을 매물 수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파란색은 단지별로 매물이 많은 아파트예요. 그럼 이제 매물이 94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매물이? 매매 매물이. 전세 매물로 보고 싶으면 전세로 이렇게 누르시면 다르게 또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 매물이 많은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 요렇게는 매매 매물이 크게 많이 없고 요 지역에 지금 매매 매물들이 많습니다. 그죠? 매매 매물이 많고 얘네들을 보면 뭐 32평 요런 90년대 아파트들 이네요. 95년 96년대 아파트들 외곽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구축 아파트들이 지금 매물이 어떻게 보면 많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죠? 이제 매물은 사실 입주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급을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 예를 들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24년 예를 들면 4월 안에 입주가 있는 지역이 요렇게 있네요. 요 입주. 요거 아파트를 이렇게 보면 문수 비스타 동원 이제 올해 3월, 그다음 작년 10월, 이제 3월. 이 근처에는 사실 입주도 없죠. 이 근처에는 입주도 없고 크게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매 물량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매물이 비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매물인데 매물들이 이렇게 지금 쌓여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매물의 사실 변동을 보고 싶으면 매물 증감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비교 시점을 이렇게 바꿔서 이제 이걸 만든 목적이 뭐냐면 지금 어떤 지역들의 어떤 아파트들이 매물들이 줄고 있느냐, 매매 매물이든 전세 매물이든 1개월 전 대비해서 이제 기간을 좀 바꿀 수도 있고요. 주로 할 수도 있고 개월로 할 수도 있고 어디가 지금 매물들이 줄고 있느냐 그거를 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매물들이 줄고 있는 거죠. 매매 매물들이 줄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고 아까 매물들이 많던 단지들은 매물들이 요렇게 파란색으로 1개월 전 대비 매물이 8개 늘었고 9개 늘었고 그죠? 아까 이 구축 그죠? 거의 1990년대에 지어진 외곽의 구축 아파트들은 매물들이 늘고 있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연식의 어떤 동네에 몰려 있는 단지들은 매물들이 지금 늘고 있고 요런 아파트들은 지금 매물들이 오히려 조금씩 그래도 조금씩이나 줄고 있구나. 그죠? 요런 12개가 1개월 새 12개가 줄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매물이 줄고 있죠. 이제 그런 흐름들을 한 번에 보려고 사실 캐치하려고 만든 겁니다. 전세해도 마찬가지고. 전세 매물들은 어쨌든 세를 주시려면 전세 매물들이 늘어나는 곳들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울산은 지금 입주가 없으니까 전세 매물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줄고 있습니다. 그죠? 전세 매물들은. 전세 매물들은 줄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걸 이제 입주 물량이랑 조금 같이 보시려면 구 동단위로 분양 예정이랑 요렇게 켜 보시면 사실 이제 앞으로 분양을 하는 단지들이 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이거는 공급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왜 했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제는 매물 설명은 이제 끝나고 넘어가고 공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공급으로. 잠시만요. 자, 공급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서울로 가서 공급을 한번 켜 볼게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작년 8월 6개월 전부터로 잡아 놨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입주를 하면 마무리되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 정도. 한 3개월 이상 되고 6개월 정도 그 공급 물량의 영향권에 들어가요, 기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 전으로 해서 향후 1년 요렇게 잡아 놓은 건데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서울을 요렇게 좁혀서 보면 어 지금 입주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분양 예정을 일단 꺼 볼게요. 입주가 많은 곳이 둔촌동, 개포동 요쪽에 입주가 지금 요 기간 안에 입주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걸 조금 자세하게 아파트 단위로 보자면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시점별로 요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점별로 요렇게 보실 수가 있고 아마 26년까지로 요렇게 해 보면 26년까지로 요렇게 해 보면 개포동에 요게 DH 퍼스트 아이파크 6,700세대 말고 이제 빨간색이 물량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철산동에 철산자이드 헤리티지 2025년 5월에 요렇게 사실 물량이 어떤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어디에 들어오는가를 사실 보려고 한 거거든요. 25년 1월에 내년 1월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00세대 요렇게 들어오는 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으로 요렇게 보자면 요쪽 이쪽에 강남권이랑 요렇게 철산동 쪽에 입주가 조금 몰려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서울은 이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분양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요런 것들이 지금 서울에는 워낙 지금 그 시점에 물려 있기 때문에 후분양을 하는 단지들이 꽤 많아요. 후분양을 하는 단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직 분양을 안 한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허가는 받았고 착공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분양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지들은 후분양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3개월 뒤에 당장 다음 달에도 입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보면은 얘는 펜스는 쳐서 실제로 올라가고 있구나. 그 세대수 큰 거 위주로 이렇게 사실 보시면 그런 것들 이건 아직 철거도 안 했네. 이거는 이제 2024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멀었겠구나. 사실 그런 것들 조금 아실 수 있어요. 디테일하진 않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실 저는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언제 찍은 건지를 조금 봅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거리뷰를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거리뷰가 아니라 다음 맵으로 이렇게 딱 보면 아까 자 요렇게 한번 닫아볼게요. 제가 어떻게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자 지역 분석에서 서울로 가볼게요. 서울에 입주 물량으로 이렇게 가면 이거는 진짜 요즘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 물량에는 지금 후분양 물량에 누락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면 3,000세대 정도 되는 거 더블 클릭을 요렇게 하면 요게 이제 실제로 아직 분양은 안 했지만 분양할 단지들이거든요. 더블 클릭을 하면 제가 요렇게 카카오 맵이 뜨도록 해 놨습니다. 고 위치에 DH 방배 위치에 DH 방배 여기 아파트 예정 요렇게 뜨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요렇게 이제 스카이 이제 로드맵을 딱 해 보면
지금 짓고 있구나. 이게 언제 로드뷰다? 이렇게 보시면 2023년 9월 로드뷰예요. 2023년 9월 로드뷰. 아직 땅 파고 있구나. 2023년 9월이면 4, 5개월 전이죠. 땅 파고 있구나. 아직 분양은 안 했지만 땅은 실제로 파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단지들은 그래서 보다 보면 벌써 한 막 20층까지 올라간 단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지들 후분양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실제로 그쪽 부동산 소장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로드뷰로만 봐도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지금 벌써 아직 분양 안 했지만 작년 9월 달인데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사실 보기 위해서 이렇게 누르면 로드뷰가 바로 이렇게 딱 나오도록 로드뷰가 바로 딱 나오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변에 이렇게 펜스 치고 올라가는 것들은 입주 물량으로 안 잡히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정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분양 예정일도 안 잡힌 세대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혹시나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많은 것들, 세대수가 조금 많은 것들은 체크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층수도 많고 해서, 층수도 높고 해서 한참 멀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도 베이스에서 입지적으로 그 로드뷰도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용도로 사실 저는 보려고 요 공급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면 훨씬 더 그 공급의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한 지역에 이렇게 편중돼서 들어오면 그 공급의 이 가격이 영향도가 가격을 줄 수 있는 영향도가 더 커집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보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지역들도 지금 공급이 워낙 많고 그 공급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기간 안에 요렇게 이제 수성구 물량들은 없죠. 이제 수성구 물량들은 입주 물량들은 없고 요 수성구라긴 하지만 외곽의 파동, 평리동, 그다음 신암동, 신천동에 이제 남아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예정을 이렇게 보면 아직 많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인허가를 워낙 많이 받았고 요런 애들은 언제 또 이제 실제로 시장이 조금 좋아지면 분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 큰 것들 위주로만 요런 것들 좀 이거는 이제 동구 4.3 재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뭐 지금 착공이 들어갔는지 그렇게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는 보면 지금 크게 요런 것들은 착공 들어갔죠. 아직 분양 안 했지만 그죠? 그런 요것도 이제 펜스 치고 착공 들어가서 짓고 있죠. 그런 위주로만 누락된 입주 물량이 누락된 거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공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식은 사실 좀 간단합니다. 연식은 이제 지역 분석할 때 아파트들이 연식이 어떻게 사실 이제 분포되어 있나, 신축이 어디에 신축 밭의 구축인지 뭐 그런 것들을 보려고. 그리고 아파트라는 게 사실 이렇게 밀집도가 중요하거든요. 아파트가 어디에 많이 밀집돼 있냐, 이게 전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잘 모르는 지역에 아파트가 어디가 많냐를 보고 싶으면 아파트 수로 해서 상위 10곳 보면 이제 그런 곳들이 대부분 입지가 좋고 아파트가 가격이 비싼 아파트들이, 대장 아파트들이 보통 있는 곳들입니다. 그런 이제 이군산동은 아니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아파트가 꽤 많긴 하지만 이건 25년 차 된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 동네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사실 개별 단지로 보자면 분위를 이렇게 눌러보면 분위로 년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그죠? 년식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많고 밀집되어 있긴 한데 27년, 30년 된 것들이 몰려 있구나.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인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이렇게 보면 요 동네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 살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는 동네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렇게 조금 이제 여러 개를 체크를 해보면 그 동네를 가보지 않더라도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에서도 연식으로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인구는 끄고, 그래서 연식은 어떤 동네 특성, 이렇게 보시면 28년 차 된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동네고, 이 중간 쪽 지역들은 뭐다?
이제 새 아파트들 입주가 엄청 많이 해서 다 새 아파트로 물갈이 된 동네구나. 물갈이 된 동네구나. 요런 데들은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꽤 많은 동네구나. 요런 것들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 한두 개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이 공평동이라는 곳에 아파트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1년이지만 아파트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사실 조금 걸러야 되거든요. 그죠? 아파트가 최소 한 동에 한 5개에서 10개 이상은 있어야지 사실 그 동네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수로 이렇게 바꿔봐서도 아파트가 어디가 많은지 이렇게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어디에 아파트들이 몰려 있고 아파트들이 이제 연식이 어떤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지 보려고 연식을 만든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실제로 아까 보면 이제 아까 매물로 이렇게 누르거나 분위를 누르면 이렇게 아파트별로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보다가 이제 예를 들면 매물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 얘네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싶거나 뭐 시세들을 비교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사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기 추가됐다고 나오죠. 오른쪽을 이렇게 클릭하면 추가됐다고 나오죠. 이렇게 오른쪽을 클릭하면 추가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요렇게 이 아파트의 시세들이 요렇게 표시가 되고, 요 아파트 시세 버튼을 누르면 요 아파트들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식이 지금 짧은 것들이라서 그런데 요렇게 누르면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거고, 그 해당 아파트들 시세랑 매물수를 요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되어 있고요. 이제 뭐 요런 것들 조금 디테일하게 평형별로 보고 싶다 면 더블 클릭을 하면 요렇게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라든지 매물 시세, 매물의 흐름들 이렇게 평형별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은 얘 괜찮다. 예를 들면 얘가 보다 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보다 보니까 매물도 줄고 있고 가격이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관심단지 추가 해놓으면 이제 관심단지에 추가되고, 이제 그렇게 관심단지에 추가된 것들이 실제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관심단지 아파트로 쭉 가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탁 눌러서 급지표를 하면 내가 관심단지로 넣어놓은 애들이 이렇게 급지표를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격 흐름들도 지금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가격이 바뀌었는지, 매물들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용도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 분석을 설명을 한번 드리면, 자,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왜냐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워낙 제가 많이 한 번에 여러 개를 한 번에 또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키면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불필요할 때는 새로 고침을 제가 이렇게 부분을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플랫폼들을 보면 이게 하나하나씩밖에 안 되잖아요. 안 켜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딜레이 되고 느려지더라도 한 번에 보는 걸 저는 우선시해서 그렇게 지금 저는 그런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데이터 맵을 만든 기능 중에 사실 제가 정말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멀티 분석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멀티 분석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멀티로 한 번에 뭘 많이 한꺼번에 보고 싶었고, 그래서 지역 분석에 대한 데이터들, 그 지역을 손품파하는데 한 번에 모든 많은 정보들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흐름들도 그 안에서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도 함께 같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역 분석이랑 흐름을 같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멀티 분석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안에서도 사실 이제 실제로 멀티 분석은 자유도를 제일 많이 생각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대로 레구대로 바꿔서 그렇게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사실 그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멀티 분석 옵션을 보면 되게 옵션이 많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옵션이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사실 이렇게는 이런 식이었어요. 이제 지역별로
가격이 비싼 거랑 뭐 연식이랑 아파트가 몇 개 있는지 한 번에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보니까 이렇게 사실 빨간색은 많다는 거죠. 숫자가 많다는 거고 그래서 수성구가 매매가가 가장 비싸고 아파트 수도 제일 많구나 이렇게 빨간색인 거 한 번에 아실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아파트 수 많은 게 달서구구나. 근데 가격 지금 정렬 기준을 이렇게 보면 정렬 기준을 제가 매매가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숫자가 정렬 기준입니다. 1 수성구가 아파트가 매매가가 제일 비싸구나. 매매가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 중구고 그 다음 남구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알고 보면 중구랑 남구는 아파트 수가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지금 65개, 54개. 예. 근데 달서구가 아파트가 제일 많고 이제 제일 많은 게 아니고 이제 얘네들보다 훨씬 많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면 아파트 수가 어디가 제일 많을까 기준으로 정렬 기준을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그럼 정렬 기준을 아파트 수로 이렇게 바꿔보면 수성구가 그래도 1등이고 아파트 수도 제일 많고 가격도 제일 비싸고 그 다음 달서구가 2등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기준을 바꿔서 정렬 기준을 바꿔서 이렇게 사실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저는 사실 강력한데 왜 그런지 뒤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실 보다 보니까 전세가율도 궁금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목이 4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 전세가율 추가하고 전세가율은 보면 수성구는 59%고 이런데 북구 같은 데 보면 72%입니다. 전세가율. 그죠? 동구는 67%고. 그래서 이런 전세가율 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도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세가율 증감 언제 대비 2개월 전 대비해서 전세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이 어딘가? 그럼 보면 예를 들면 전세가율 증감으로 정렬을 해보면 남구가 전세가율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전세가율이 제일 지금 떨어진 데는 서구가 전세가율이 제일 많이 떨어졌네요. 여기 이제 아마 아파트 입주가 많아가지고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갭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중에서 매물수 전세 매매 매물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렇게 추가해보고 전세 매물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증감을 이렇게 추가해보면 수성구는 매매 매물수가 9개 줄어들었고 전세 매물수는 241개가 줄어들었어. 엄청 많이 줄어들었고 달서구는 매매고 전세고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런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사실 이 매물수라는 게 움직이면 가격이 이제 조금 있으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도 가격도 넣을 수도 있죠. 그죠? 매매 가격 증감률 이렇게 넣어보면 매물수는 조금 아직 줄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은 아직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들을 항목들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같이 보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매물수가 빨리 줄어들고 있는 것들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정렬 기준을 이렇게 바꿔보면 매물수가 그죠? 이렇게 제일 상위 10개라서 지금 중구가 매물수가 91개가 늘어나서 제일 많이 늘어난 상위 10개입니다. 근데 이거를 나는 빨리 줄어드는 걸로 보고 싶다. 그럼 하위 10개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서구가 매물수가 153개나 줄었습니다. 제일 1등으로 매물은 줄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보고 싶은 대로 이런 정렬 기준이나 필터들을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지금은 제가 구 단위로 했지만 안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동 단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 단위로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 사실 마우스만 이렇게 올려봐도 동 단위로 거래량은 크게 안 나오는데 마우스만 이렇게 올려봐도 매물들이 줄고 있는데 가격도 내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래서 매물수 증감률이 하위 10개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식대로 원대동 3가 이런 데는 매물들이 줄고 있고 전세 매물도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매물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려면 상위 10개 이렇게 하면 이런 서성로 이런 데는 매물수가 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바꿔 가시면서 필터링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10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전체로 하면
이렇게 전체로 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전체로 하면 사실 보는 게 이렇게 의미가 없죠. 이렇게 전체로 해서 보시더라도 이렇게 사실 그러면 보려면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뭐 요렇게만 사실 딱 봐도 이 지역이 어디가 아파트가 제일 비싸고, 그죠? 아파트가 몇 개가 동별로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필터링해서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필터링 해 보는데, 아파트가 예를 들면 대림동 같은 경우에 한 개밖에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는 필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파트가 예를 들면 5개 이상인 동만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필터 적용하면 없어졌죠. 이제 요렇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 아파트 5개도 없는 동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요런 조건을 거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매물 수도 줄어들고 있는 대로만 보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마이너스 0보다 이하, 전세 매물도 줄고 있는 곳만 보고 싶다. 그럼 0보다 이하. 근데 가격은 이제 늘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매매 가격 증감률을 0 이상. 요렇게 해서 사실 필터 적용을 요렇게 누르면 지금 이제 이 지역에는 이런 조건에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 더 좁혀 보면 이제 나오죠. 좀 더 좁혀 보면 이제 요 조건입니다. 아까 저희가 줬던 조건. 아파트 수가 5개 이상이 있고 매매 매물 수는 줄어들고 있고, 매매든 전세든 매물이 줄어들고 있고, 매매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거. 여기서 그러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걸 찾고 싶다 그러면 0 이상, 0 이상이니까 양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필터 적용 누르면 한 군데밖에 없네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제 요런 조건들을 내가 원하는, 지금은 워낙 시장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흐름이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넣으니까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마우스 올리면 거래량이랑 매물 흐름이랑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달서구 보시면은, 그죠? 매물들이 최근에 2개월 전 대비해서 줄고 있고, 매매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요런 아까 우리가 줬던 조건들에 맞는 지역들만 필터링해서 찾아지는 거예요. 워낙 이제 많이 내렸다가 올라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여기서 예를 들면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조건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전세가율에 이렇게 사실 뭐 예를 들면 전세가율 0.5 이상 올라가는 걸 찾고 싶다. 없네요. 없는데. 사실 지금은 워낙 입주장이니까 그런 조건들이 없는데, 지역들을 바꿔서 흐름이 오는 조건들을 이렇게 넣으시면 이 조건들도 다 이제 항목들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처음에는 일단은 디폴트로 제가 잘 찾는 조건들 위주로 세팅을 해놨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구 단위, 동 단위, 아파트 단위까지 필터를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 동네 이제 신호가 괜찮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아파트 단위로 이렇게 지금 범위를 워낙 제가 전체 이 대구 전체로 해놔서 조금 로딩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해서 원하는 지역으로 찾았다면, 이렇게 사실 하면 찾았다면 그 지역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좁혀서, 그죠? 확대를 해서 좁혀서 이렇게 사실 같은 조건을 이렇게 필터 적용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터 적용해서. 그런 단지들만, 그러면은 우리가 조건 줬던 지역에서 이제 필터링해서 아파트 단지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특별히 이 로딩 시간이 뜬다 할지라도 제한을 크게 안 뒀어요. 제한을 크게 안 뒀고, 왜냐하면 정말 이게 무료 플랫폼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부하를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그런 용도의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사람들끼리 위주로만 사실 정말 많이 보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한을 안 두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기준이죠. 내가 어떤 지역을 찾고 아파트를 찾는 투자 기준들을 필터링해서 한 번에 찾아내는 거죠. 그 신호들을. 그 조건들을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우스 올리셔서 이렇게 보시면 개별 지역별로, 단지별로 실거래가랑 흐름들을 이렇게 보고,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실거래 내역도 이렇게 확인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단지도 추가하고, 그렇게 사실 이 멀티 분석을 그 용도로 지금 제가 어떤 용도로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 전체적인 그런 구 단위의 그런 전체적인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보고 동 단위로 아파트 단위로 내가 원하는 투자 조건들을 넣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흐름들을 이제 흐름이라는 거는 매물들이 늘고 줄고 가격들이 늘고 줄고 하는 흐름들을 그렇게 조건을 넣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였고 이제 지금은 사실 그런 상승하는 조건들을 넣으면 뭐 이런 대구 같은 지역들은 안 나오겠지만 뭐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막 호재가 있었던 지역들 위주로 뭐 예를 들면 평택 같은 호재가 있었던 지역들 위주로 그런 조건들을 한번 넣어서 지금 어떤 단지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지제역이나 그런 쪽들 GTX 호재가 있던 지역들은 그 조건에 맞는 단지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구는 아까 거의 없었지만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지역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이제 그렇게 사실 지역별로 그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멀티 분석은 저는 그 용도로 만들어서 지도 베이스에서 분석도 하고 흐름들 내가 원하는 매물의 흐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또 이제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이거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표현들이 더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커뮤니티 이제 요청사항에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 쪽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요청사항을 주시면 제가 또 좋은 아이디어들은 적극적으로 뭐 거의 뭐 일주일 만에 바로바로 반영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주시면 조금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손품망을 써서 여러분들이 진짜 손품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바라는 바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간을 아끼셔서 빨리 또 부의 사다리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